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보면 5월 11일이죠. 네네. 애들 중간고사 다 본 것 같은데, 네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원년이죠. 그 2학년하고 1학년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내신이 애들이 9등급이었잖아요. 네. 2학년이. 네. 얘들이 5등급 되면서 변별력이 상당히 약해지다 네. 보니까, 요즘 보면 세특 경쟁이 되게 치열하죠. 세특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면서, 세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느냐, 원장님 20년 동안 대치동에 노하우가 계시잖아요. 네네. 세특도 전략이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원장님 늘 수학이 왜 세특 차별의 1순위인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특히 중간고사 끝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학교별로 뭐 수행을 마무리하면서 다 뭐 수행평가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공통 수학 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수행을 할 것인지 그 주제 탐구를 해서 이제 일단 요사에는 AI를 많이 쓰니까 그 조사해 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학교에서 그 원고지에다가 쓰는 식으로 이제 아, 그렇게 네. 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주더라고요. 네. 어떤 학교는 이제 갑자기 주제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바로 시험 보듯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세특이 중요한데 수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쭤보셨는 것처럼 왜 수학 세특을 활용하면 그 대입에서 도움이 되냐. 아시겠지만 수학은 위계 학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순서가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탐구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공통 수학 원에서 함수에 대해서 했다면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서 대수에서 뭐 아니면은 미적분에서 그 함수를 연결해서 이제 미분 그 다음에 적분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급 학문으로까지 연결해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본인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선택을 한다면 자신의 전공과 연결되어서 한 3개 정도는 뭐 공통수학에서 했었던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그 대수나 아니면은 미적 1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미적 2에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어서 수학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세특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학은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랑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통계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본인 세특이나 자신의 관심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올 텐데,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통계를 활용해서 여론조사하고. 예,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수학이 쓰인다. 그다음 특히나 이제 AI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컴퓨터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이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세특 차별의 1순위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보면 세 가지를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수리력,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 이 수리가 문해력과도 결합이 되고, 네네. 그렇죠. 수리가 또 디지털 문해력과도 네네. 결합이 되죠.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세특을 특히나 수학 세특을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고1들은 아직 진로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던데, 전공을. 아, 이번에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학생들의 한 60% 정도는 그 무전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40%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 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수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보면 내신에 1등급 받았는데 예전보다 변별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네네. 원장님이 보면 해야 되는지 방향은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방향이 이제 AI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걸 좀 심도 있게 다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차별화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공에 대해서나 진로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좀 첨언하자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전공을 정한다고 해도 여러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고서 정한 건 아니거든요. 좋아 보여서 아니면은 가까이에서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의도하여서 좀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전공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제일 기본이 되는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무엇이든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탐구 설계에 최적한 과목으로서 수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네. 그럼 3부에서는 요거는 이제 대학이 선택한 이유와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네. 수학으로서 가치가 되게 높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면 수학은 이제 계열별 세특 차별화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게 원장님의 노하우잖아요. 네, 뭐 오랫동안 그걸 많이 했다 보니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4개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은 인트로만 했고 2번, 3번, 4번은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